찜통, 가마솥, 한증막을 연상시키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로 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됩니다. 이런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주택가. 건물 4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에 온몸이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맨발로 건물을 빠져나오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4층 주택 침실에서 사용 중이던 소형 선풍기 모터 가열로 발화되어 침대 시트 등 주변 가열물에 연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을린 벽과 가구, 물이 흥건한 바닥,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덩그러니 남은 1인용 쇼파만이 평화로운 한때를 말해줄 뿐입니다. 현장 도착 즉시 건물 중앙 계단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피하여 대피 중이던 요구주자 1명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화재 진화 및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였습니다. 4층 주택의 작은 방. 침대 옆에 설치한 소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사방은 깜깜하고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화재 원인은 바로 에어컨. 거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불이 난 것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 선풍기나 에어컨을 오랜 시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열로 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만 180여 건.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가장 불이 많이 났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한 번 틀면 좀처럼 끄지 않는 학교나 식당, 교회 등에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방이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발생한 냉방 화재 종류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이는 이물질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서 화재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면 모터가 과열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냉방기기에서 화재가 위험하다는 이유는요, 주로 전기를 수반하는 화재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짧은 시간에 커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에어컨 실외기는 화재를 줄이려면 실외기 주변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가끔 청소하셔서 깨끗이 하면 좋겠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거나 모터 뒤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시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냉방기기. 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소중한 목숨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우장산동. 도로 위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처참하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자동차는 헝겊처럼 구겨졌고 앞유리도 깨져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은 모두 석 대.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시경 수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는데, 현장은 화곡로였고 카니발과 그랜저가 추돌해서 정면 추돌하는 상황으로 택시 한 대는 옆쪽 갓길에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상태로 봐선 운전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상황. 구조대원들이 사고자의 목을 고정시켜 응급처치를 한 후 차량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운전자는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종이처럼 구겨지고 처참히 부서진 차 안에서 그래도 3명의 운전자가 모두 생존했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이처럼 장마철이 되면서 빗길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지난 15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중학생 80여 명이 탄 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학생 등
3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마철인 7월에는 특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과속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월 평균 사망자 수 9명에 비해 1.5배나 높았습니다. 일단 빗길에서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과속을 하다 보면 빗길에서는 브레이크가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서 커브를 잘 못 틀어서 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7월에 과속 사망자가 많은 것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면 수막 현상이 일어나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막 현상이란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노면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타이어의 노면 접지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달리면 제동거리는 마른 상태의 도로보다 평균 10에서 20% 이상 증가하는데요. 시속 100km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정지거리를 측정한 결과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평균 88.1m인 반면 마른 노면에선 79.5m에서 정지해 빗길 정지거리가 8.6m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미끄럽기 때문에 주행 중 갑자기 비가 오면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빗길에서는 시야가 짧기 때문에 많은 사주 연결을 요하고, 또한 제동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서행 운전이 필요합니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집중 호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운행 전엔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고, 후방 200m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교통사고의 약 40%가 빗길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 운전대를 잡았다면 평상시보다 20% 정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일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